여보세요? 수진아 언제 와? 어머님 아직 친정인데요. 방금 도착했어요. 뭐? 벌써 1시간 넘었잖아. 일 많은데 빨리 와. 신우이 가족들 온댄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언제 와? 어머님, 아직 친정인데요. 방금 도착했어요. 뭐, 벌써 1시간 넘었잖아. 일 많은데 빨리 와.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올 때 마트 들러서 고기 오케이지만 사와. 신우이 가족들 오늘 저녁 먹는다. 네. 신우이요? 신우이는 지금 어디 계신데요? 수진의 명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5년 차, 그녀는 매년 명절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방문은 늘 일시간, 시댁에서는 3일을 꼬박 보내야 했죠. 하지만 이번 명절은 달랐습니다. 수진은 우연히 신우이의 SNS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친정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의 허락하에 말이죠. 수진이 친정에 일시간만 있어도 전화를 10통씩 하던 그 시어머니가 딸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황당한 차별 대우에 수진의 인내심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수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이미 손은 익숙하게 칼을 잡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으로 가져갈 정과 나물을 손질하며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직접 만든 게 정성이지라며 더 많은 음식을 요구했었죠. 도마 위에서 무가 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수진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5년간 매년 반복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명절 전날부터 시작되는 음식 준비, 새벽같이 일어나 마저 준비하는 일, 그리고 시댁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안일들. 이 모든 게 이제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소파에서 편안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느긋하게 일어난 그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실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랬으니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친정 먼저 들렀다가 시댁 가도 되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명절, 친정 부모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준호는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내비친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가 내렸고 준호는 그저 전달자 역할만 했죠. 수지는 한숨을 삼키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벌써부터 예상되는 대답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죠.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 잠깐 들렀다가 시댁으로 가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뭐, 명절인데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시댁이 우선이지. 빨리 와. 할 일 많아. 전화를 끄는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명절, 친정 부모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수진은 다시 용기를 내어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1시간만이라도 친정에 들렀다가요. 부모님이 저보고 싶어 하세요.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휴, 알았어. 그럼 30분만.
어머니한테 혼나는 건 난데. 30분. 1년에 한 번 보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친정에 들르지도 못했으니까요. 결국 수지는 남편을 설득해 친정에 먼저 들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30분만이라는 조건 하에서였죠. 차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분만 있다가 나와야 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거야?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에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수진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에 오면 항상 이랬습니다. 시댁에서는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어머니 앞에서는 터져 나오려 했죠. 하지만 감정에 젖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도착한 지 정확히 15분 만에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으니까요. 수진아, 언제 와? 벌써 30분 지났는데? 수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겨우 15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15분밖에 안 됐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빨리 와. 시누이 가족들 오는데 음식 준비해야지.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누이 가족들이 온다고요? 그럼 시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의문을 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으니까요.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빨리 오래. 나도 가야 하는데 기다리고 계셔. 수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딸의 손을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어서 가거라. 시댁에서 기다리시나 보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조금만 더 있고 싶은데. 괜찮아. 내가 편한 게 엄마는 제일 좋단다. 어서 가. 5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안 출발했어? 빨리 와. 전 부쳐야 하는데 너 없으면 누가 해?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40분 넘었는데 지금 나가? 빨리 와. 실제로는 2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항변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싸주신 음식 보따리를 받아들며 수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꼭 더 오래 있을게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을 거라는 것을. 5년간 매번 다음에는 더 오래 있을게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에 타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30분, 35분, 40분. 수진이 친정에서 시댁으로 가는 30분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고속도로 진입했어요. 빨리 와. 일 많아. 5분 후. 지금 어디쯤이야? 아직 고속도로예요. 언제 도착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0분? 너무 늦는데? 더 빨리 올 수 없어? 남편은 운전하면서도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전화하시네. 그냥 시댁 먼저 갈걸.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친정에 머문 시간은 정확히 1시간 5분. 그동안 시어머니의 전화는 총 10통이 걸려왔습니다. 수진이 친정에 머문 1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전화는 총 10통이 걸려왔습니다. 5분마다 한 번씩 전화가 울렸고 그때마다 언제 와?
일 많아, 빨리 와라는 말만 반복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처지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결국 수지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지 못하고 서둘러 친정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음식 보따리를 들고 차에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친정 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본 부모님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을 맞이한 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시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 이 시간이나 걸렸잖아. 친정이 그렇게 좋아? 실제로는 1시간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수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5년간의 경험으로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할 일 목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와. 전 더 붙여야 하고 나물도 더 무쳐야 해. 그리고 방 청소하고 화장실도 닦고. 아, 맞다. 신우이네 아이들 올 건데 장난감 좀 준비해 놨어야 하는데 아직 안 했지? 빨리 해. 수지는 쉴 틈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죠. 남편은 어느새 거실에서 동생들과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1시간 동안 친정에서 시어머니의 전화 폭탄을 맞았던 일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부엌에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절반도 붙이지 못했고 나물은 손질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삼키며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편안한 표정, 여유로운 걸음걸이, 어디선가 푹 쉬고 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차갑게 얼어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꽃이 피었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는 딸에게 달려가 반갑게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친정 잘 다녀왔어?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서 쉬어. 수진이가 음식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넌 쉬어도 돼. 수진은 부엌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며 손이 멈췄습니다. 신우이는 캐리어를 끌고 2박 3일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명절 당일까지 친정에 있다가 온 것이었죠. 수진이 1시간 친정에 있는 동안 10통의 전화를 받았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신우이는 편안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너무 잘 쉬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아, 그런데 음식 준비는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 수진이가 하고 있어. 너는 푹 쉬어. 친정 갔다 와서 피곤하잖아. 수진의 손에 쥐어진 칼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우이는 2박 3일을 푹 쉬고 왔는데도 피곤하니까 쉬라는 말을 들었고 자신은 1시간 친정에 다녀와서 5분 만에 일을 시작했는데도 아무도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수지는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숨을 돌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땀으로 흥건한 이마, 지친 눈빛, 억지로 올린 입꼬리. 이게 과연 명절을 보내는 사람의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 알림이 몇 개 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신우이의 게시물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클릭한 수지는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친정에서 2박 3일 힐링 중
역시 친정이 최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하루 더 있다가 갈까 했는데 내일이 명절이라 아쉽게 오늘 출발. 그래도 푹 쉬었으니 만족 히읗히읗. 사진에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편안히 쉬는 모습들, 밝게 웃는 얼굴들. 2박 3일 동안 신우이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을 떨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댓글이었습니다. 우리 딸 친정에서 푹 쉬고 와. 천천히 와도 돼. 어차피 수진이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히읗히읗. 수지는 휴대폰을 보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친정에 일시간 있는 동안 10통의 전화를 걸던 그 시어머니가 딸에게는 천천히 와도 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우이의 다른 게시물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멈출 수 없이 신우이의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추석 게시물에도 친정에서 2박 3일, 설날 게시물에도 친정에서 2박 3일, 심지어 명절이 아닌 주말에도 친정 나들이 1박 2일 같은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면 수지는 5년간 단 한 번도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도 1시간, 평소에도 2-3시간이 최대였죠. 그나마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가며 전화 폭탄을 맞아가며 겨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과거의 게시물들을 확인했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신우이는 매년 명절마다 심지어 명절이 아닌 때도 정기적으로 친정에서 2-3일씩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번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천천히 와, 푹 쉬어, 걱정 마. 화장실 안에서 수지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5년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눈치를 보고 전화 폭탄을 맞아가며 겨우 1시간씩 친정에 다녀왔는데 신우이는 아무런 제약 없이 2박 3일씩 친정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실에서 신우이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수지는 혼자 저녁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내내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나만 이상한 건가? 모든 며느리들이 이렇게 사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는 것,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혼자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죠. 전, 나물, 탕, 구이, 찜. 거의 모든 음식을 수진이 혼자 만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 한 통만 냉장고에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들, 그리고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 아이들까지 총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우이는 식탁에 앉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 없네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즉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왜 갈비찜을 안 했어? 신우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 수진은 억울했습니다. 갈비찜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준비해야 할 음식 목록에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몰랐어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5년이나 며느리 노릇했으면 그것도 모르나?
신우이 취향 정도는 알아야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명절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물은 간이 왜 이래? 너무 싱거운데. 저는 좀 타지 않았어? 색이 너무 진한데. 탕은 양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수진이 만든 모든 음식에 대해 시어머니는 뭔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반면 신우이가 친정에서 가져온 김치에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 딸 친정에서 담근 김치는 맛있어.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맛깔스러운 김치는 처음이야. 수진이도 이런 솜씨가 있어야 하는데. 신우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담가주신 거예요. 수진 언니도 저희 엄마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수진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식사 내내 수진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일어나서 이것저것 가져다 주고 부족한 반찬을 채워주고 아이들 밥 떠주고 물 따라주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반면 신우이는 편안히 앉아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당연히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딸과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들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고 신우이 남편도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묻은 접시들, 국물이 담겼던 그릇들, 전을 구웠던 팬들. 설거지만 해도 일시간은 좋게 걸릴 양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 남자들이 축구를 보며 환호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모두가 명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진만 빼고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신우이는 2박 3일을 친정에서 보내는데 나는 왜 일시간도 제대로 못 있지? 이게 정말 공평한 건가? 모든 며느리들이 이렇게 사는 건가? 아니면 나만 유독 호구처럼 사는 건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우이의 SNS를 열었습니다. 오늘 올라온 새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명절 가족 모임 완료. 역시 집이 최고 히읗히읗 친정에서 2박 3일 푹 쉬고 왔더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정확히는 새언니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도 잘 먹었어요. 괄호 안에 문구를 보며 수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신우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음식을 수진이 혼자 준비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태연하게 SNS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명절에도 친정 다녀왔어? 부럽다. 시댁이 이해심이 많으시네. 우리 시어머니는 상상도 못해. 2박 3일이나? 나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그리고 시어머니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우리 딸 친정 다녀와서 기분 좋아 보여 다행이야. 다음에 또 가렴.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지는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누이가 친정 한 번 더 다녀온다는데 시누이 애들 좀 봐줘. 저녁까지 올 거야. 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시누이가 또 친정을 가요? 어제 2박 3일 다녀오지 않았나요? 그게 어때서?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데.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넌 명절에 1시간이나 다녀왔잖아. 시누이는 아직 부모님이랑 충분히 못 봤다고 하더라. 그 말에 수진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5년간 쌓였던 모든 불만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1시간이요? 어머님이 5분마다 전화하셔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2박 3일도 모자라 또 가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시누이는 친정에 2박 3일 있어도 괜찮고 저는 1시간도 안 되나요? 똑같은 딸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있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도 친정에서 푹 쉬고 싶어요. 근데 왜 저는 안 돼요? 왜 저만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1시간도 제대로 못 있어야 해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황급히 일어났고 시누이도 놀란 표정으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어머님은 딸 친정 방문할 때는 SNS에 천천히 와도 돼, 푹 쉬고 와라고 댓글 다시면서 왜 저한테는 5분마다 전화하세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시누이는 딸이고 넌 며느리잖아. 당연히 다르지. 딸과 며느리가 같을 수 있어? 그럼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며느리는 부모 볼 권리도 없어요? 며느리는 감정도 없는 로봇이에요? 남편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한테 왜 이래? 명절인데. 수진은 남편을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5년간 쌓인 남편에 대한 실망감도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5년간 뭘 했어요? 당신 누이는 명절마다 친정에서 2박 3일씩 놀고 나는 1시간도 제대로 못 있는 걸 보고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당신도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우리 문화가 원래. 문화요? 차별을 문화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시누이의 SNS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추석, 설날, 심지어 명절도 아닌 주말에도 시누이는 친정에서 2박 3일씩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천천히 와도 돼, 푹 쉬고 와라고 댓글 다르셨더라고요. 수지는 자신의 통화 기록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친정에 간 1시간 동안 어머님이 걸어온 전화가 10통이에요. 10통? 5분마다 한 번씩 언제 와? 빨리 와, 일 많아라고 하셨죠. 이게 공평해 보여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밀어내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명백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시누이는 딸이니까 괜찮고 저는 며느리니까 안 된다?
이게 21세기의 말이 돼요?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언니, 그건 나는 딸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언니도 시집 오기 전에는 친정에서 편하게 지냈잖아요. 맞아요. 시집 오기 전에는요.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 볼 권리까지 포기해야 해요? 신우이도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신우이는 2박 3일씩 친정에 있어도 되고 나는 일시간도 못 있어요? 수지는 5년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명절에 친정은 무슨 친정이냐, 시댁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에 아예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그때 친정에서 2박 3일 있었더라고요. SNS에 다 올라와 있어요. 재작년 설날 때는요, 제가 친정에 이 시간만 있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이 시간은 너무 길다, 30분만 다녀와라고 하셨죠. 그래서 30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신우이는 그때도 친정에서 2박 3일 있었어요. 3년 전 추석 때는 제가 친정에 가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면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냐며 아예 못 가게 하셨어요. 근데 신우이는요, 역시 2박 3일 친정에 있었죠.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도 격해졌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는 어때요? 5년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신우이는 친정에서 김치 하나 가져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역시 우리 딸이 최고라고 하시잖아요. 설거지도 청소도 아이들 돌보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신우이는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어요. 이게 공평해요? 시어머니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딸이랑 며느리는 다른 거야. 며느리는 시집 온 사람이고 시댁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해. 이게 우리 전통이고 문화야. 전통이요? 차별을 전통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동생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신우이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방으로 가서 둘이. 진정하라고요? 5년간 진정하고 살았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차별하실 거예요? 신우이는 친정에 2박 3일 있어도 되고 저는 일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신우이는 명절에 쉬어도 되고 저는 혼자 일해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딸이랑 며느리는 다른 거야. 며느리는 시집 온 사람이고 시댁 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해. 이게 싫으면 시집을 왜 왔어? 그 순간 수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영원히 며느리일 뿐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참아도 신우이와는 절대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이번만큼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준호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문화가 원래 그렇잖아. 좀 이해해줘. 내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요? 5년을 참았어요. 얼마나 더 참아요? 10년? 20년? 평생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입장도 생각해 봐야지. 어머니 세대는 원래 그렇게 사셨잖아. 수지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시간 친정 있는 게 잘못이고 신우이가 2박 3일 있는 건 괜찮다고. 내가 명절에 혼자 일하는 게 당연하고 신우이가 쉬는 건 괜찮다고. 그게 아니라 신우이는 딸이니까. 딸이면 뭐가 달라요? 나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나는 소중한 딸이에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니 앞에서 이러지 마. 나중에 둘이 얘기하자. 수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년간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누이의 편만 들었고 정작 아내의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나중에요? 5년간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어요. 수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제 선택을 말씀드릴게요.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수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 신우이가 친정에서 2박 3일 보내는 동안 저도 친정에서 2박 3일 보낼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명절에 시댁에 오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끈했습니다. 뭐,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를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공평한 제안이에요. 신우이한테 허락되는 건 저한테도 허락되어야죠. 그게 안 되면 저도 안 오는 거예요. 공평하게요. 준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에 시댁을 안 온다고?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돼? 그건 당신이 선택할 문제예요. 계속 이렇게 불공평하게 살 거면 우리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봐야죠. 수지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절 음식 준비도 공평하게 나눌 거예요. 신우이도 있는데 왜 저만 음식을 준비해요? 신우이도 며느리처럼 일하든지 아니면 저도 딸처럼 쉬든지 해야죠. 신우이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딸인데 왜 며느리처럼 일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럼 나도 딸처럼 대우받을게요. 공평하게요. 아니면 둘 다 공평하게 일을 나누든지요.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평등한 대우 아니면 참여 거부.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은 없다는 선언이었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이러고 싶어? 이혼당해도 좋아? 이혼이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이혼은 두려웠습니다. 5년을 함께한 남편, 익숙해진 생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앞으로 30년, 40년을 이렇게 차별받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로서만 존재하고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포기한 채 사는 것.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좋아요.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이렇게 안 살아요. 5년간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감히 이혼을 불사하겠다고 말하다니요. 수지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도 선택권을 줄게요. 당신 누이한테 허락되는 모든 것을 저한테도 허락하든지 아니면 우리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든지 하세요. 여보, 더 이상 차별은 못 참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당신 누이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왜 저만 희생해야 해요?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 말씀만 들으며 살았고 아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여보,
좀 과격한 거 아니야? 우리 대화로 5년간 대화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예요. 수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친정에 갈 거예요. 신우이가 2박 3일 있을 수 있으면 나도 있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어딜 가려고?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을 가? 미쳤어? 신우이는 명절 당일까지 친정에 있다가 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천천히 올게요. 수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가 화나셨어. 당신 어머니가 화나신 게 중요해요? 저는 5년간 화났어요. 5년간 참았어요. 근데 아무도 제 화는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여보, 당신도 선택하세요. 어머니 편을 들 건지, 아내 편을 들 건지.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수지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요구는 간단해요. 신우이와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신우이가 2박 3일 친정에 있을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신우이가 명절에 쉴 수 있으면 저도 쉴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연락하세요. 안 되면 우리 앞으로 따로 명절 보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용각이야. 수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당신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문이 닫혔고 거실에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고 신우이는 당황했으며 남편 준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했소. 며느리 말이 맞소. 딸이든 며느리든 똑같이 대해야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이게 다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요. 수진이 집을 나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를 걸어 수진을 설득하려 했죠. 여보, 집에 와. 우리 얘기하자.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면 갈게요. 아니면 안 가요. 여보, 제발. 어머니가 완고하신 거 알잖아. 조금만 참아줘. 5년을 참았어요. 이제는 당신이 어머니를 설득할 차례예요. 사실 수진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셨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결혼 생활이 있는데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니? 하지만 수진은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5년간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어머니와 동생만 생각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아내를 소홀히 했어. 정말 미안해. 수지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알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어.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 내가 친정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신우이만큼 시간을 보내도 된다고 말했어.
그리고 명절 일도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화내셨지. 엄청 화내셨어. 내가 미쳤냐, 아내 편만 들 거냐, 어머니를 버리는 거냐. 온갖 말씀을 다 하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설득했어. 며느리도 딸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그게 공평한 거라고. 안 그러면 정말 이혼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 그래서요? 어머니가 결국 받아들이셨어. 마지못해서지만.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년간 한 번도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맞섰다는 게 놀라웠으니까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리고 앞으로 명절 음식도 우리 둘이 같이 준비하기로 했어. 시누이한테도 똑같이 일을 분담하라고 했고, 어머니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내가 고집부렸어.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너무 안일했던 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내 편이 되어줄게. 약속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년간 바랐던 말을 드디어 들었으니까요. 정말 약속해요? 응, 약속해.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앞으로는 달라질게.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심 불편해하셨지만 준호가 계속 옆에서 설득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누이도 함께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시어머니의 설득이라기보다는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준호도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가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시누이도 처음엔 투덜거렸고 일하는 것을 힘들어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공평했습니다. 수진도 친정에 갈 권리가 있었고 시누이도 명절 일을 분담했으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방적인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적극적으로 수진을 지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공평한 요구를 하면 즉시 나서서 말렸고 명절 일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여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잘하고 있어.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참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요구해야 온다는 것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닙니다. 가끔 옛날로 돌아가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수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찾았고 남편의 지지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진이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참지 않고 사람으로서 당연한 대우를 요구하게 되었죠. 자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갈등이 사라진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평하고 존중받는 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방적인 희생은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공평한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차별, 며느리와 딸에 대한 이중, 잣대,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처럼 용기 내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